검찰 이슈 짧게 하나만 좀 다뤄보고 싶은데. 네. 지금 현재 검사들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너무 이게 좀 가볍게 보는 거 아닌가? 무서워하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소식입니다. 네. 이승만 정부가 네. 이승만 정부 제주 4.3 우리가 제주 4.3 많이 다뤘죠. 네네네. 제주 4.3을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해 있는 제14연대 너네 빨리 제주도로 넘어와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네. 그런데 여수에 주둔해 있던 제14연대 일부 병사들이 이거는 안 되지. 일부 지휘관들 이건 안 되지 해서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수 순천에서 엄청난 소요 사태가 발생하고 무고한 민간인들이 대거 학살당합니다. 이게 여수 순천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 네. 얼마 전에 1심에서 국가 책임 배상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국가가 1심. 잘못했다. 국가 잘못했다. 네. 야, 너네 국가 폭력 맞아. 너네 빨리 피해자들한테 배상해. 라는 게 1심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월 9일에 그래,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의 수치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정부 대한민국이 요거 항소 포기하겠다. 그럼 그대로 이제 그대로 딱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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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겠다라는 것을 본인 SNS에 발표를 해버립니다. 네. 네.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검사 놈들은 네. 물론 이 사건과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같은 재판부는 아니야. 네. 그러나 정성호 장관이 한 맥락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여수 순천 관련해서는 국가폭력 맞다. 이거는 우리 항소 포기한다. 얘기했잖아. 네. 그럼 검사들이 이거 관련해 갖고 당연히 항소 포기해야 될 거 아니야. 법무부 장관인데. 그렇지. 네. 근데 항소장을 10월 10일 바로 다음 날 제출을 했습니다. 이 자식들 진짜 나쁜 놈들이야. 재판 더 하자고 인정 못 한다고. 인정 못 아니 한다고. 9일 날 발표를 했는데 10일 날. 와. 이거 어떡합니까 이놈들.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첫 뭐야? 번째는 검사적 사고. 검사는 무조건 유죄 추정으로서 해야 돼. 이런 사고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이념이 극우적일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순 사건하고 제주 사건하고 또 다릅니다. 제주 사건은 일부입니다만 극소수의 이른바 공산주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여순 사건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또 그 재밌는 거 아세요? 여순 사건의 주요 가담자 중에 한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순 사건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합의처럼 과거에 저희 어릴 때는 여순 반란 이렇게 하다가 네. 사건으로 명칭도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이거를 그 역사를 뒤집으려고 하는 저는 사고다. 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아니 근데 그 역사 인식까지 가기 전에 네.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와 이거는 진짜 너무 부끄러운 역사다. 그래서 포기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검사들이 당연히 이걸 포기해야죠. 이게 저는 이 검사들의 불만이 이런 식으로 표출시키는 것 같아요. 이걸 이념 투쟁화 시켜가지고 자기들도 한번 편성해 보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항명이라고 봐요. 저는 사실상의 항명. 사실상 항명. 저는 사실 제가 고향이 순천이지 않습니까? 그러시군요. 여수 순천 지역 특이한 게 있어요. 얼마 전 명절이었잖아요. 차례는 아침에 지내죠. 네. 예, 그렇죠. 네. 예. 근데 여수 순천 지역은 지금도 밤에 지납니다. 저녁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밤에 그러니까 아침에 돌아다니고 제사 지내는 거를 이렇게 정부군들이 민가들을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숨어서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사도. 그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만큼 아픔이 큽니다. 피해 지역들에서는. 제주도 당연히 그렇고요. 여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네, 이제 이 건과 관련해서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정성호 장관이 이제 페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뭐 일부분만 잠깐 좀 살펴볼까요? 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법무부의 여순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일부 보도와 관련하여 국민들의 오해가 있어 바로잡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은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한 건과 다른 사건으로 법무부의 여순 사건 항소 포기 방침 공표 전 일선 검찰청에서 소송 수행청에 항소 제기 지휘를 하면서 수행청에서 항소장을 제출한 거다. 해당 사건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다. 네, 취하하겠다고 해서 항명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다행이긴 한데 저는 이 검사들의 이 정말 사실상 항명 이거 언제까지 지켜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굉장히 그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 나는 이거에. 자, 그렇지만 또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또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죠? 네.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제 방광의 한계를 느끼면서까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응답이 대통령실로부터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으로 호소한 거. 네. 이 진짜 근데 이건 생각할수록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마약 수사 관련해서 엄청난 쾌거를 이뤄낸 백혜룡 경정은 좌천돼서 수사를 못 하고 있어. 네. 네. 너무 화가 나잖아. 네. 그런데 수사 무마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은 다 승진했어. 정말 화가 나잖아.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단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더욱 철저히 수사할 것. 그리고 세관 마약 사건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였던 백혜룡 경정을 검경 합동 수사팀에 파견한 등 수사팀을 보강할 것. 네. 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그 보수논계 국민의힘 사람들은 백혜룡 경정은 이 수사팀에서 빠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요? 백혜룡 경정은 너무 감정적이래. 야, 대한민국 건국일에 이런 쾌거를 이뤄낸 사람이 없어. 아니, 쾌거 이뤄내면 빠져야 돼? 그리고 그게 감정적이라는 말이 맞으려면 적어도 와, 나 외화부혹이라서 사건의 중심이 그런 마약은 됐고 치우고 그냥 이 부분만 수사를 하자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보복할 수 있다라는 그나마 그것도 논리도 엉성하지만 근데 이거는 보복이 아니라 문제점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제일 잘 알죠, 당연히.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라고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때 그 사건은 좀 밝혀야 돼요. 네. 지금 오늘 사실 지금 다른 사건으로 제일 큰 게 캄보디아의 우리 학생들 예, 그 내일 저희가 할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그게 또 마약 조직하고도 연결돼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동남아시아 마약 조직과 관련된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군을 위해서라도 막아야 되는 사건이에요. 당연합니다. 이거 안 밝히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지시 소식 받고 처음에 좀 기분 좋았어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화가 나는 게 아니 씁쓸하죠. 대통령이 이렇게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지시를 해야만 움직이는 게 너무 화가 나요, 나는. 오늘 아니, 교수님, 이거 왜 그 전에 지시 안 하면 안 합니까, 왜? 지금 이제 검찰 조직의 문제인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오늘 그 법사에서도 이 관련해서 황당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국민의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백혜룡 경정이 마약 사건 수사하는 것은 대장동 사건을 유동규가 수사하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진우가 했어요. 와. 너무 기가 차가지고 와. 유동규는 일반인이고 피의자예요. 그렇죠. 그리고 백혜룡 경정은 수사관이고 네. 경찰이에요. 성과를 낸 전문가예요. 경찰. 성과를 네. 낸 경찰.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한 거다. 이렇게 아이고. 얘기하려고. 저도 그거 보면서 진짜 어이없었던 게 주진우가 아니 어떻게 제보자가 수사를 합니까? 경찰. 야, 임마! 이 사람이 이거 쾌거를 낸 수사가 담당자, 팀장이었다니까. 담당자. 팀장. 진짜 한심하더라 한심해. 답답하다, 힘드네, 답답해. 힘들어. 하긴 뭐 주진우 의원은 뭐 저기 좀 중국 비자 관련해서도 말 그렇게 장난하고 오래하고 확 뒤집는 사람이니까 뭐. 한심해. 중국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상에 가장 나쁜 정치, 가장 쉬운 정치가 바로 혐오 정치입니다. 혐오 정치. 중국 혐오 정치가 지금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거 다루면 저는 댓글에서 중국 사람 확정되겠죠. 다루면 내가 손해된다는 거 압니다. 경주 최씨 아닌가요? 저요? 전 탐진 최씨. 아, 네. 네. 감진죄.
하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못 참겠어요. 네. 중국 사람 싫어해도 된다니까요. 그리고 싫어할 만한 것들 많아요. 그거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틀린 걸로 마구잡이로 혐오하면 우리 국익이 손해가 되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지금 댓글에서도 또 중국 사람 티 난다고 하는데. 예, 자, 이 혐오 정치에 신난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든 날리면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속였던 김은혜거든요. 이번에 또 국민을 속이고 있어요. 네. 김은혜가 어떤 식으로 속이는지 김은혜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제도의 빈틈을 파고들어서 의료 쇼핑, 선거 쇼핑, 부동산 쇼핑, 이른바 3대 쇼핑 중이죠. 2만 원이 안 되는 건보료를 내고 7천만 원에 육박하는 혜택을 받은 중국인 사례까지 김건희 아니야? 혈세 먹튀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이 지방선거 때 중국어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외국 국적이라도 영주권을 얻고 3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아도 투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중국인들은 투기 목적으로 집을 사들입니다. 많은 왕서방들이 실제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월세를 받아가고 있죠. 중국 문제에서 기준은 공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중국 앞에서 공손하기만 하죠. 국민의힘은 이 같은 국민 역차별을 막기 위해서 중국인 3대 쇼핑 방지 3법을 당론으로 추진합니다. 민주당은 어설픈 혐오 낙인이나 찍으면서 회피하지 말고 공정과 국익을 위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에 자켓 입고 얘기하니까 네. 뭔가 그 들을 얘기 있는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이면 저도 중국인에 대해서 예. 약간 감정이 생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자,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자, 먼저 의료 쇼핑에 대한 이야기부터 네. 나눠보겠습니다. 중국인들은 조금 돈 내고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많은 혜택 보고 도망간다는 거잖아. 네네. 맞죠? 네. 저는 제 의견 내지 않습니다. 그냥 팩트로만 갑니다. 2024년 기준 소개 부탁드립니다. 24년 기준 중국인 건강보험 재정 수지입니다. 납부 9,369억을 냈고요. 수급 9,314억. 결과적으로 55억 흑자입니다. 우리나라가 55 흑자를 봤어요. 중국인으로부터. 중국인. 네. 근데 그러니까 의료 쇼핑 거짓말이에요. 네. 의료 쇼핑은 김건희, 요런 애들 살펴봐야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요 의료보험 지급 대상만 봐도 이렇게 흑자잖아요. 네. 제가 이제 홍대 근처지 않습니까? 피부과를 최근에 몇 번 다녔어요. 홍대 근처 피부과는요 질병 치료하는 데 찾기가 어려울 때 피부 미용하는 데 중심인데 거기 가면 중국 하는 분들이 넘칩니다. 아. 진짜 의료 쇼핑은 진짜 의료 비급여로 그렇지. 피부 미용 우리나라에 성형 도움이 되지. 다 와서 돈 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네. 간호조무사분들 중국어 필수예요. 이 지역에서는. 그건 기분 좋지. 강남 압구정 가보세요. 거기 다 강판도 중국어로 써 있어요. 네. 자, 요거 거짓말이죠. 거짓말. 네, 완벽한 네. 거짓말. 자, 두 번째 선거 쇼핑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사람도 투표한다고 했잖아. 그 거짓말이야. 거짓말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합니다. 저거는 그냥 아예 거짓말이라서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전 거짓말입니다. 됐죠? 재국민 투표 절차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예. 중국인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지자체법은 그것도 없어요. 네. 그나마. 그러면 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근데 어렵든 뭐하든 중국인 중에 투표하는 사람이 있거든. 네네. 존재하거든. 있죠. 근데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에서 투표 못 한단 말이야. 네. 나는 그렇게 주장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국만 뭐 하는 것, 중국만 뭐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일본 사람한테도 투표권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EU, 유럽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한테 투표권 안 주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준단 말이야. 이 다 같이 바꿔야 돼 이거 다. 예, 요거는 그냥 넘어갑니다. 네. 자 그리고 부동산 쇼핑 관련해서 중국에만 특혜 주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네. 자 2024년 기준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어떻게 소유하고 있는지 뭐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미국인이 13조 8,680억. 그리고 중국인이 3조 9,306억. 김은혜. 미국도 단속해야지. 그 이제. 미국 단속해야죠. 미국 법안 내라. 그럼 나도 오케이.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땅 못 사게. 그렇지. 그럼 오케이. 그리고 저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저 미국 국적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들은 주로 마용성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진짜 그리고 그렇더라고. 중국적 국적하신 분들은 밀집 지역 있잖아요. 네, 그쪽에 있습니다. 영등포 뭐 이쪽. 뭐 하여튼 뭐 지역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쓴 겁니다. 이게 히틀러가 유대인 차별법 만듭니다. 유대인 탄압하면서 정권 잡고 학살하고 2차 대전 일으키고 똑같은 궤적대로 가는 거예요. 네. 자, 아까 우리 최욱 앵커가 이야기하셨던 왜 중국인만 이야기하느냐. 이야기하잖아요. 법은 보편적이에요. 네. 외국인 모두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은 실제로 유연적인 요소가 있는 법이에요. 그럼 이 법을 왜 냈느냐? 그리고 사실 이게 이 법을 통과시키지도 못해요. 못하지. 다수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즉 우리는 혐오의 정치를 가지고 극우 정당화되고 우리 지지층만 결속시키겠다라는 극우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이거. 네. 근데 봐봐. 김은혜는 편하잖아. 왜 이재명 정부 민주당은 중국 앞에서만 되면은 공손해지냐. 한마디면 끝나잖아. 나는 이거 다 찾아봐야 되잖아. 자료 봐야 되고. 차를 봐야 되고 꼼꼼한 안 그러면 나는 바로 고발당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요. 근데 이 관련해서 유튜브 댓글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전부 다 김은혜 찬양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재명 정권, 민주당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다 욕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나쁜 정치라고도 하고 싶지 않고 나쁜 짓거리인 게요. 지금 국민 감정적으로는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건 맞아요. 싫어하시는 분들 많은 것도 맞아요. 여론조사에 보면 싫어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관광 와서 뭐 사회면 기사 같은 때 피해 일으키는 경우 많아요. 그런 사람들 편들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없지, 당연히. 아까 최원경 말한 싫어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그 감정에 편승해서 있지도 않은 얘기를 부추기니까 사람들을 가뜩이나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데 김은혜가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 말이 맞겠거니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네. 근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국익에 해가 됩니다. 지금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이 지금 예를 단적으로 대학생들도 중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 가진 사람들 많아요. 왜? 네. 학교에 중국 학생들 많이 오니까. 근데 지금의 그 학교들요. 중국 학생들 없으면 유지 안 되는 학교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가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데 그걸 싹 섞어서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만큼 사람들을 뭉치게 만들기 쉬운 게 의외로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럼 대한민국에 뭐가 도움이 되냐고요. 저게 그렇습니다. 정치예요? 아니 그래서 저는 중국이 너무 싫어. 그러면 중국 사람들 다 대한민국에서 성형시켜갖고 돈 뽑아먹으면 되잖아. 오히려. 중국 아주 가난해지게.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리고 중국 대학생들 많이 받아가지고 여기서 돈 많이 쓰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 학생들 불편하다 그러면 조금 더 다른 방법을 찾아. 그럼 되잖아. 장학금 주지 않고 오히려 돈 많이 기부금 입학박 받아. 돈 막 10배씩 받아. 그럼 될 거 아니야. 중국 싫어한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처럼 민주주의 수준을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요. 네. 외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상호주의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중국은 투표권 안 줘요. 근데 우리는 왜 주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가 중국 공산당과 같은 수준의 국가로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보편적 평화를 옹호하는 아주 선진 국가고 국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체 외국이라는 보편적 범주 속에서 그분들에게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네. 하다못해 지금 상호주의 얘기했으니까 무비자 입국도 중국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거는. 중국이 먼저 해서 우리가 이제 그래요. 상호주의를 우리가 그것마저 하는 겁니다. 뒤바꾸잖아요. 윤석열 정부 때 한 저것들은. 겁니다. 그것도. 예, 윤석열이가 제일 먼저 이제 지시를 내렸던 것이고요. 네. 저것만 단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정치하기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맞아. 가짜 맞아요. 뉴스 맞아요. 혐오하면 돼. 혐오하고 얘기하고 뭐 팩트 틀려도 뭐 모른 척 하면 되고 네. 뭐. 근데 그게 나라의 이익이 되냐고 전체에. 너무 해악이 저게. 크니까. 그리고 특히나 그 김은혜 같은 사람은 기자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나는 저게 싫은 거야. 그리고 앵커까지 했다는 사람이 저렇게 정장 입고 나와서 그 네. 톤도 방송 오래 한 사람 톤이잖아요. 딱. 발성만 신경 써. 발성은 너무 또 믿게 돼. 다시 한번 그 더 미워 사실은.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든 날리면. 그래서 난 내 귀를 의심했잖아.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 했던 사람인데 아직도 저 사람 얘기를 믿는. 정말 속상하다. 내가 뭐 저 정도 처참한 거짓말 하나 했어봐라. 네. 내가 뭘 말만 해도 나는 신뢰를 얻지 못할 거 아닙니까? 이미 퇴출됐지 뭐. 퇴출이지. 아니, 물론 뭐 시장에서 퇴출됐겠지만. 네. 참 부럽다 난 솔직히 이런 거. 예. 자장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괴로워하는 게 아니라 아유 그 거짓말쟁이 이렇게 쫙 거기 가야. 갑니까? 네. 공부 좀 해라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 근데 봐봐 얘네가 지금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중국 무비자 입국을
이제 시행한 것처럼 했다가 네. 이제 뭐 팩트 체크하니까 그 얘기는 거의 다 들어갔어요. 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걸 또 들고 나와. 이거 이제 또 팼단 말이야. 그거 또 들고 나온단 말이야. 힘들어 죽겠어. 예. 정말. 그래도 매불쇼가 팩트 체크 해주니까. 팩트 체크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